저는 오늘 제 인생에서 가장 가슴을 후벼 판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그 이야기는 낡은 저금통 하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작고 허름하고 겉보기에 아무 쓸모없어 보였던 그 통. 하지만 그 안에는 세상을 떠난 아버지의 마지막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아버지가 제게 얼마나 큰 사랑을 주셨는지, 그분이 얼마나 많은 희생을 감내하며 살아오셨는지, 저는 그저 무뚝뚝하고 차갑다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그 저금통 속 작은 쪽지 한 장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 놓았습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도 저처럼 부모님께 마음을 표현하지 못한 분이 계실까요? 끝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다면 아마 오늘이 다 가기 전에 부모님께 전화를 걸어 사랑합니다 라는 말을 하고 싶어지실지도 모릅니다. 저는 어린 시절 아버지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씀드리면 미워하기도 했습니다. 학교 운동의 날 친구들은 새 운동화를 신고 달렸습니다. 아이들의 발걸음은 반짝였고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제 발에는 밑창이 닳아 구멍난 운동화가 있었습니다. 비가 오면 양말이 젖었고 달리다 보면 신발이 벗겨져 맨발로 달리기도 했습니다. 그게 너무 부끄러워 일부러 뒤처져 뛰기도 했습니다. 소풍날 도시락은 더 큰 차이를 보여주었습니다. 친구들 도시락은 김밥, 달걀말이, 소시지, 고기 반찬으로 가득했지만 제 도시락은 김치 몇 조각과 멸치볶음, 달걀 프라이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친구들이 제 도시락을 보고 키득거릴 때면 얼굴이 화끈거려 도시락 뚜껑을 덮어버리고 싶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는 속으로 아버지를 원망했습니다. 왜 우리 집은 이럴까? 왜 아버지는 나에게 제대로 된 걸 하나도 못 해줄까? 다른 집 아버지는 자식에게 새 옷도 사주고 간식도 사주는데 아버지는 늘 무뚝뚝했습니다. 새벽마다 일터에 나가셨고 밤늦게 술 냄새를 풍기며 지친 모습으로 들어오셨습니다. 말수도 적었고 웃는 얼굴은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저와 함께 앉아 대화를 나눈 적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저 늘 같은 말만 반복하셨습니다. 공부해라. 공부 잘해야 나중에 편하다. 저는 그 말이 싫었습니다. 다른 집 아버지는 아이들과 놀아주고 이야기도 하는데 왜 우리 아버지는 늘 차갑기만 할까? 어린 마음에 결심했습니다. 나는 커서 아버지 같은 사람은 되지 말아야지. 나는 내 아이에게 다정한 부모가 되어야지. 그런데 그 결심이 얼마나 짧은 생각이었는지 저는 훗날 너무 늦게 깨닫게 됩니다. 우리 집은 늘 가난했습니다. 겨울이면 창문 틈으로 찬바람이 스며들었고 어머니는 낡은 이불을 꿰매 덧대며 버텼습니다. 저는 몸을 웅크리고 자면서도 늘 왜 우리 집만 이럴까 하고 불평했습니다. 아버지는 늘 바쁘셨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새벽같이 집을 나섰습니다. 손에는 굳은 살이 가득했고 작업복은 먼지와 땀에 절어 있었습니다. 퇴근해서 돌아오실 때면 옷에서는 기름 냄새가 풍겼습니다. 손톱 밑에는 늘 검은 때가 끼어 있었고 낡은 구두는 닳아 가죽이 갈라져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그것을 꿰매어 다시 신었습니다. 세월은 빠르게 흘렀습니다. 제가 성인이 되고 사회생활을
시작할 즈음 아버지는 점점 쇠약해지셨습니다. 평생 고된 일을 하며 버텨오셨던 몸은 더 이상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손발이 자주 붓고 호흡이 거칠어지셨지만 아버지는 끝까지 일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작스러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아버지가 일터에서 쓰러지셨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이미 의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는 긴 세월 동안의 고된 삶을 마치고 조용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저는 울부짖었습니다. 아버지, 왜 이렇게 빨리 가세요? 제가 아직 다 못해드렸는데 한 번만 더 제 이름을 불러주세요. 하지만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평생 무뚝뚝했던 아버지는 끝내 아무 말 없이 제 곁을 떠나셨습니다. 장례식 내내 제 마음은 후회로 가득 찼습니다. 생전에 미소 한 번 건네지 못한 것, 사랑한다는 말 한 번 하지 못한 것, 그 모든 순간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리고 그 후 며칠 동안 저는 아버지가 남긴 작은 흔적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집 안 구석구석을 정리하던 중 낡은 옷장 밑바닥에서 작은 저금통 하나가 먼지가 잔뜩 쌓여 있었고 군데군데 녹이 쓴 철제통, 페인트는 거의 벗겨져 버렸고 마치 수십 년 동안 아무도 손대지 않은 듯 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꺼내 들었지만 처음엔 별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냥 오래된 저금통이구나. 어릴 때 동전 모으려고 쓰던 건가 보다. 하지만 괜히 마음이 끌렸습니다. 그 순간 알 수 없는 직감이 저를 붙잡았습니다. 저는 손으로 뚜껑을 억지로 돌려 열었습니다. 뚜껑이 열리자 딸그락달그락 동전 부딪히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그리고 제 눈앞에는 빼곡히 채워진 돈이 보였습니다. 10원짜리, 50원짜리, 100원짜리, 그리고 낡은 1,000원, 5,000원 지폐. 하나같이 오래된 흔적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이 이상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종이 쪽지 한 장이 나왔습니다. 작고 구겨진 쪽지. 손에 쥐자 종이 끝자락이 바스락 거렸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그 종이를 펼쳤습니다. 거기엔 삐뚤빼뚤한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딸아, 내 대학 등록금. 아버지가 해줄 수 있는 건 이것뿐이다. 그 글씨를 보는 순간 제 눈에서는 눈물이 터졌습니다. 목이 메어 숨조차 쉴 수 없었습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저금통과 쪽지를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아버지, 왜 이제야 알게 된 걸까요? 왜 생전에 한 번도 말씀하지 않으셨나요? 저는 왜 그 마음을 보지 못했을까요?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 작은 저금통 안에 아버지의 사랑이 그리고 제게 남긴 마지막 유산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금통 동전 하나하나, 지폐 한 장 한 장에는 아버지의 땀방울과 희생이 담겨 있었습니다. 술 한 잔 덜 마시고 낡은 구두를 기워 신으며 새 옷 한 벌 사입지 않고 그 모든 것을 모아 저금통에 넣으셨던 겁니다. 아버지는 평생 자신의 삶을 줄이고 또 줄이며 저를 위해 살았습니다. 그 사실을 저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 종이 한 장, 삐뚤빼뚤한 글씨는 그 어떤 말보다 큰 사랑의 고백이었습니다. 저는 흐느끼며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당신을 미워했던 어린 시절에 제가 너무 부끄럽습니다. 아버지, 정말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하지만 그 말은 이제 들려드릴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제 곁에 없으셨으니까요. 그 사실이 제 마음을 찢어 놓았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저금통은 제게 새로운 다짐을 주었습니다. 이제라도 살아있는 동안 내가 사랑하는 이들에게 사랑한다고 말해야겠다. 늦기 전에 표현해야겠다. 저금통과 쪽지를 끌어안은 채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눈물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마치 세상 모든 후회가 한꺼번에 몰려오는 듯 했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의 제가 떠올랐습니다. 아버지를 미워했던 순간들, 도시락 반찬이 부끄럽다며 불평했던 날들, 새 신발을 못 사준다고 속으로 아버지를 원망했던 그때. 그 모든 순간이 칼날처럼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왜 그때 나는 보지 못했을까? 왜 그때 나는 듣지 못했을까? 왜 나는 그렇게 어리석었을까? 아버지는 늘 제 곁에 계셨습니다. 비록 따뜻한 말을 많이 해주시진 않았지만 그 무뚝뚝함 속에 누구보다 큰 사랑이 숨어 있었습니다. 저는 너무 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분께 제 마음을 전할 수 없다는 사실이 저를 더욱 무너뜨렸습니다. 아버지의 모습이 파노라마처럼 떠올랐습니다. 새벽마다 낡은 가방을 들고 나서시던 뒷모습. 비바람이 몰아쳐도 폭설이 내려도 멈추지 않았던 발걸음. 퇴근해서 돌아오실 때의 지친 얼굴. 말없이 밥상 앞에 앉아 묵묵히 숟가락을 드시던 모습. 손등은 늘 굳은 살과 상처투성이었고 손톱 밑에는 검은 때가 끼어 있었습니다. 낡은 구두는 닳아 갈라져 있었지만 아버지는 그것을 꿰매어 다시 신으셨습니다. 그 모든 순간이 이제는 제겐 눈물 나는 장면이 되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사랑은 꼭 사랑한다는 말로만 표현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침묵 속에서, 희생 속에서, 묵묵히 흘린 땀 속에서 드러나는 것이었습니다. 저금통 속에는 단지 돈만 들어있던 게 아니었습니다. 거기엔 아버지의 시간과 희생,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10원, 100원, 1000원, 5000원. 작은 돈들이지만 그 하나하나가 모여 제 인생을 지탱해 주었습니다. 아버지는 저에게 거창한 선물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비싼 옷도 좋은 장난감도 고급스러운 음식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저금통은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그 속에는 아버지의 숨결이, 아버지의 평생이,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 인생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부모님이 사랑을 결코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저금통이 제게 가르쳐 주었기 때문입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도 저처럼 부모님을 원망했던 적이 있으신가요? 왜 우리 집은 남들 같지 않을까? 왜 우리 부모님은 늘 부족할까? 왜 나를 이해해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나요? 저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 부족함 속에도, 그 침묵 속에도 보이지 않는 사랑이 숨어 있었다는 것을요. 저는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감히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부모님께 사랑합니다 라는 말을 전하세요. 짧은 문자 한 줄도 좋습니다. 짧은 전화 한 통이면 충분합니다. 그 한마디가 부모님께는 세상에서 가장 큰 선물이 될 겁니다. 저는 그 말을 끝내 전하지 못했지만 여러분은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늦지 않게 꼭 마음을 표현하시길 바랍니다. 저금통을 손에 쥐고 있으면 저는 마치 아버지가 제 곁에 다시 계신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아버지는 말씀으로는 표현하지 못했지만 그 작은 저금통 안에 모든 마음을 담으셨습니다. 저금통은 단순히 돈을 모아둔 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인생이었고 아버지의 꿈이었으며 저를 향한 사랑의 기록이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사랑은 화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사랑은 말로 다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사랑은 때로 작은 행동 속에 보잘것없어 보이는 희생 속에 숨어 있다는 것을, 아버지가 저금통에 담아 두신 건 돈이 아니라 사랑 그 자체였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 제 삶을 다르게 살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님께 더 자주 전화를 드렸습니다. 짧은 안부라도 전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제가 힘들 때 아버지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떠올렸습니다. 아버지처럼 묵묵히 참고 아버지처럼 끝까지 책임을 지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다짐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늦기 전에 사랑한다고 말하자. 내 마음을 표현하자. 아버지께는 늦었지만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늦지 않게 하자. 그것이 아버지가 제게 남긴 마지막 숙제이자 삶의 지혜라고 믿습니다. 어느 철학자는 말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은 사라지고 난 뒤에야 그 존재의 무게를 깨닫는다. 저는 아버지를 잃고 나서야 그분의 존재가 제 삶의 전부였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누군가는 말했습니다. 효도는 기한이 있다. 하지만 그 기한을 깨닫는 건 언제나 너무 늦다. 저는 그 말이 뼈저리게 와 닿습니다. 아버지께는 효도를 다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늦지 않게 제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하려 합니다. 여러분, 혹시 마음속에 전하지 못한 말이 있지 않으신가요? 혹시 다음에 하지 뭐하고 미룬 적이 있지 않으신가요? 저는 그 다음이 영원히 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표현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말해야 합니다. 이제 제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는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야 알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하루가 다 가기 전에 짧은 문자 한 통이라도 보내보세요. 아버지, 어머니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그 한마디가 부모님께는 세상에서 가장 큰 선물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 이미 부모님이 떠나셨다면 마음속으로라도 그분들께 말해 보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진심은 하늘 끝까지 닿을 수 있으니까요. 오늘은 이렇게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제가 발견한 작은 저금통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그 낡은 통 속에는 돈이 아니라 사랑이 들어 있었습니다. 삶을 다 바쳐 묵묵히 모은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늦게 깨달았지만 여러분은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지금이라도 마음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는 모든 걱정을 내려놓으시고 따뜻한 꿈 꾸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